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이덕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관심이 없고 아주 정부와의 극단적인 갈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료 현실에서 우리 의대 학생들과 전공의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4월 6일 날 울산 의대 학생들과 아산병원의 전공의들이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학생들과 전공의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썼던 글들입니다. 제가 쓴 글의 4편 중에 1편 정도가 의정 갈등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 40여 편의 글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대단히 낮았다. 제가 이 글을, 의정 갈등에 대한 글을 쓸 때마다 클릭 수가 눈에 띄게 떨어져서 지금은 하루에 그 클릭 수가 100명을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볼품없는 블로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의정 갈등이라는 의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의정 갈등을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겁니다. 의대 학생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모습입니다. 눈에 번쩍 띄었던 게 이 학생이 아주 강하게 말씀했던 내용이 이 사회의 어른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정말 절규였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학생들과 전공의와 정부가 아주 격렬하게 갈등을 빚는 것 이외에는 이런 갈등을 어느 방향으로든지 좀 해결하고자 하는 큰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게 지난 1년 동안 제가 느꼈던 가장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학생들한테 2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의정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던, 지금도 서 있는 의대 학생들과 병원을 떠나버린 사직 전공의가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일들은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들과 이 전공의들은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될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이 학생들과 전공의가 짊어져야 될 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고, 이 학생들은 그냥 단순히 강성 의견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그냥 책임 없는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도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수준의 분별력을 갖춘 성인이라는 사실을 그 학생들과 전공의는 물론이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해주고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과 전공의도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의대생도 전공의도 명백하게 우리 사회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품격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의 품격을 갖춰야 되고 전문가에게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전문가로서 사회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4월을 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돌아오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의예과 1학년 학생들, 2024학번과 25학번, 이 학생들을 모두 합치면 거의 7,5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7,500명의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학생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는 문제는 교육부가 아니고 명백하게 의과대학 교수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그 방법을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어느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갔는데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작년 3월부터 교육부가 앞장서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철저하게 억압을 했죠. 경찰에 고발을 하겠다. 최고의 그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언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의과대학 학생회 활동이 눈에 띄게 그 약화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대 학생들의 의견 조율의 통로가 막혀버렸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가 이 사회문제 해결하는데 그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2월 달에 시작된 의정 갈등을 사자성어로 한번 표시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을 며칠 동안 괴롭혀 가지고 얻어낸 사자성어가 학철부어라고 하는 겁니다. 흙탕물에 빠져 있는 붕어가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지나가던 선비가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당신 거기서 10년만 참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장강에 깨끗한 물을 퍼다가 당신을 살려줄 테니까 좀 참아봐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지금 의료계에 또는 우리 국민의 현실이 바로 이 흙탕물에 빠져 있는 붕어의 신세이죠. 필수 의료, 지역 의료가 붕괴돼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 국민들을 향해서 정부가 한 이야기가 이제 의대 정원을 들여서 10년 후에 의사 1만 명을 길러줄 테니까 그때까지 좀 힘들더라도 살아있어 달라. 황당무계한 주장을 의료개혁이라는 낯선 용어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10년 후를 핑계로 해서 오늘을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린 그런 대책이죠. 증상은 우리나라의 응급 필수 지역 의료가 무너졌다는 건데 그 진단을 잘못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돌팔이 진단이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거하고 응급 필수 지역 의료하고가 그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는 정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잘못된 처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5년 한시적으로 입학 정원을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굉장히 참혹합니다. 우선 당장 의사 배출이 중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의대 재학생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47개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가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게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앞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하는 암울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그리고 의료 개혁은 상당한 그 손질이 필요한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대 학생들과 전공의의 요구가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의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의과대학의 정원입니다. 1976년에 우리나라에는 의과대학이 14개가 있었고 입학 정원이 1380명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의대 입학 정원이 1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300명까지 늘어났다가 이게 소위 말해서 미니 의대가 잔뜩 생겼을 때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40개의 의과대학에서 3058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왜 그 전공의가 수련을 받아야 될 수련병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국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을까. 2006년에
의대 정원을 250명 줄인 것도 사실은 수련병원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단순히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4년 내지 5년에 걸친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어야만 국민들이 의사로 인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그 의과대학을 1,500명을 증원을 했죠. 그러면은 이 1,500명을 수련시키기 위해서는 15개의 빅5 규모의 수련병원이 필요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필요하죠. 이 상급 종합병원을 짓는 데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대 병원을 지어주는데 7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 수련병원 15개를 짓기 위해서는 거의 10조 가까운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어디 있고 이 대형 수련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의는 어디에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수련병원을 찾아갈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를 정부가 생각을 했다면은 1년 사이에 1,500명의 증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1년 동안 치열하게 갈등을 계속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의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악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사가 그렇고 전공의가 그렇고 의대생이 그랬습니다. 의사들이 구전구승을 했다. 지난 20년 동안 의대 증원을 결사 반대했다. 의대 증원을 결사 반대한 게 아니죠. 의대 증원을 결사 반대한 게 아니라 수련병원이 모자라서 의대를 증원할 수가 없었고 사실은 3,058명의 의대 정원도 너무 과도해서 상급 종합병원은 의사의 40% 이상을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로 채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을 무시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생도 막말을 하고 자존심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오만한 집단으로 추락해버렸고 심지어는 의대 교수들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일부 의사들이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 팩트는 의사가 정부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그랬는데 실제로 교육부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악마화라는 거를 그냥 일시적인 그 사건으로 보고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교사들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2000년대 초반, 사실은 98년도에 국민의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처음 시작한 일이 교사의 악마화였습니다. 폭력교사, 촌지교사, 무슨 교사 하면서 그 교사들을 악마화했고 그 결과가 심각합니다. 결국은 스승의 날도 없어졌고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권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해버렸고 교직이 붕괴되는 현실까지 갔습니다. 이 20여 년 동안 교직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의료계에서도 시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앞장서서 밀어붙였던 이 의사의 악마화, 이 문제를 의료계에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문제가 이 보건복지부가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입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존재 이유는 무슨 응급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존재의 이유는 의대 본과 학생들의 그 실습, 그리고 수련의의 인턴 레지던트의 수련입니다. 전공의 수련 과정을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맡기기 위해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거지, 중증 환자, 희귀 환자, 응급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병원을 운영하도록 맡긴 거 아닙니다. 이런 병원에다가 수련의를, 전공의를 빼내고 교육도 받지 않은 진료 보조 간호사를 늘려가지고 제도화 시키겠다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 의사 양성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심각하게 잘못된 의료 개혁입니다. 의사가 정부한테 구전구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의사들이 사회문제 진단에 실패했고요. 투쟁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뭘 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여러 통로로 듣는 얘기가 90년대 말에 의사가 의학분업에 반대했다. 정말 반대하셨습니까? 의사가 의학분업에 반대했다는 말은 약사가 의사의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용납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정말로 약사가 의사하고 같은 일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과거에 약사가 그 의사의 영역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던 거는 우리나라의 의사가 정말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적에 우리나라의 의사는 2만 명이 안 됐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사들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의사의 수가 그나마 좀 늘었기 때문에 이제 의사는 의사 일을 제대로 하고 약사는 약사 일을 제대로 하자는 게 의학분업이었죠. 그 의학분업의 원칙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는 따로 있었죠. 의학분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던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보건복지부가 제안했던 의학분업의 내용 속에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의사들이 반대했던 거는 의학분업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학분업의 졸속 추진을 반대했었다고 표현을 하셔야지, 의학분업에 반대했다고 그러면은 이건 정말 언어 도단이 됩니다. 의료계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허용할 거는 허용하고 반대할 거를 분명하게 명시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1년 동안 의료계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느낀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료계가 지나칠 정도로 폐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생각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폐쇄적이라는 제 의견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진짜 의미를 받아들일 자세도 되어 있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의료계는 직역이 다양하다. 교수도 있고 봉직의도 있고 전임의도 있고 전공의도 있고 수련의도 있고 개원의도 있고 무슨 의도 있고 무슨 의도 있고, 이게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는 명칭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와 봉직의의 구분이 정말 저런 용어를 만들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전임의하고 전공의는 누가 보더라도 같은 뜻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뜻인가요? 그 다음에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한 80여 개의 과가 있다고 그러던데, 의료계만 직역이 다양한 거 아닙니다. 모든 전문 분야가 다 직역이 다양하죠. 그런데 의사들처럼 교수 협의회가 있고 개원의 협의회가 있고 전공의 협의회가 있고, 저 정말 놀랐습니다. 의료계에
왜 이렇게 단체가 많고 단체 이름이 긴지 결국 결과는 자명합니다. 유일한 최상위 기관이 돼야 될 의사협회는 무력화돼 버렸고요. 의료계의 목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지리멸렬한 전문의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의료계 내부의 목소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도제식 교육도 이제는 좀 철진한 거 아닐까요? 유럽에서 시작돼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도제식 교육은 정상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착취라는 말도 나옵니다. 일본도 20여 년 전, 30여 년 전부터 도제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제식 대신 더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의료 교육 방식을 좀 만들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료에 대한 적개심도 조금은 좀 과잉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쪽의 관료 집단이 전문성도 부족하고 인식도 잘못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적대적으로 싸우기만 해갖고 일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문학과 사회학에 대한 기대도 너무 좀 왜곡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인식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의료 정책학이 의료계에 남겨준 결과가 무엇일까요?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의 전문성입니다. 인문학과 사회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거지 그거를 의과대학 안에 의료인문학과, 의료정책학과, 의료사회학과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료계가 해결해야 될 장기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정책하고 사회복지정책, 사실은 과학기술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이 전부 다 뒤죽박죽입니다. 의료정책하고 사회복지정책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거를 갖다가 전기요금 에너지정책이라고 그러면은 에너지정책이 제대로 바로 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의료정책에다가 포함시켜버리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무늬만의 형식적인 융합을 극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행정은 전문화해야 됩니다. 의료행정이 경제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이런 분야에 포획되어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의료행정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의료입니다. 의학이 중심에 서 있고 그 주변에 의료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른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지 그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료계의 갈등을 원만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보는 의료계하고 국민들이 보는 의료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전부 의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환자인 걸로 보이지만은 국민들이 보는 의사, 병원에서 열심히 하루에 100명의 환자를 3분 진료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의 일상적으로 보는 의사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텔레비하고 홈쇼핑 채널에 자주 나오는 쇼 닥터들입니다. 웬 기적의 명의가 그렇게 많고 그 모든 증상에 통용되는 치료법이 그렇게 쉽고 단순한지 알 수가 없죠. 이 쇼 닥터들의 만행에 대해서 의료계가 신경을 쓰고
좀 자정작용이 필요합니다. 이 쇼닥터들을 통해서 그 국민들한테 흘러가는 가짜 정보, 이거 대단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이는 의료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의료사고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판검사들의 그 무지의 결과는 아니고요.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그 새로운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분야한테 좀 문을 열어주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분야가 의료계에 뭐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현대는 복잡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의료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될 거는 관료들하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의료계와 관료들의 싸움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의료계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정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던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학기술계가 한 20여 년 전부터 과학기술계에도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대선 후보한테 가서 줄 서는 거 가능하면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한테 줄 서서 제안했던 정책들이 채택이 되면은 고집이 되고요. 채택이 안 되면은 불만이 됩니다. 대통령 후보가 모두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 명심해 주시고요. 국회의원들한테 줄 서봐야 생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거는 국민들한테 질병을 치료한다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국민들이 어떤 거를 협조해 줘야 되고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어떤 것인가, 의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회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고 간결하고 담백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7개항, 8개항을 내놓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느 국민도 7개, 8개를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대국민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정말 신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의사들이 수입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죄는 아닙니다. 의사들의 해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의사도 있는데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뭔가 좀 떳떳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해명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하루에 100명의 환자를 진찰을 하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당당하게 의사들의 고수입은 죄가 아닙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과학자의 사회적 대우를 개선하자 하는 요구를 한 20-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설득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은 의사들의 넉넉한 생활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다. 다만 그거를 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사회적 봉사, 소위 전문가로서의 필요한
전문성과 윤리와 도덕 이런 거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사회 내에 있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의료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 중증 질환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명품 걸치고 수입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고수익의 의사들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수입을 올리는 의사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그 전공의에게 당부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학교로 돌아가고 병원으로 돌아가 달라였습니다. 학생들과 그 전공의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감수해야 될 그 엄청난 부담을 그 짊어지고라도 감수하면서까지 투쟁을 했는데, 갈등을 겪었는데, 결국 의대생과 전공의가 그 목소리를 계속 이어가서 의대 공부를 계속 해야지 되고 수련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이제는 이제 미래를 준비할 때다. 단순히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얘기하듯이 정부가 백기투항했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교육부는 3,058명하고 5,058명 사이를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험생들이 반대해서 3,058명으로 못 돌아가고 있다는 목소리를 슬슬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은 합리적인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다양한 면에서 같이 좀 노력해야 되고, 지금 고초를 겪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게 되는 시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의료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를 간곡하게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